Hello everyone. This is James Song here. 안녕하세요. 제임스 송입니다. 자, 오늘은 Part 3 Crisis. 지금 Inside Job 영화 리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Part 3 금융 위기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행한 일이지만 이 영화의 토픽이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 파트가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금융 위기가 왔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비극적인 파산이 났고를 알려드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가 분명히 이 리뷰의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펄 3는 영화 보셨듯이 벤 버냉키, 그러니까 금융위기 났을 2008년 당시에 Fed Reserve의 의장이죠. 그래서 번 베냉키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영상으로 이 파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2006년 2월에 의장이 되고 Fed Reserve에서 One of the Governor로서는 2002년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벤 버냉키는. 자, 그래서 이게 2005년이었나요? 이 뉴스 인터뷰가? 어쨌든 2006년보다 전이었고요. 어쨌든 2005년쯤에 이제 뉴스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벤 버냉키에게 지금 시장에서는 버블이 많이 끼었다. 미친 듯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버블이다. 그래서 이 버블이 언젠가는 터질 건데 이게 터지면은 주택 가격이 완전히 컬랩스 될 거고 완전히 주저앉을 거고 난리가 날 거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에도 큰 문제가 생겨서 리세션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버블이 터져서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거며 이렇게 되면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패러프레이즈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벤 베냉키가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I don't believe in your promise. 그러니까 네 기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상식, 그 너의 어썸션에 너의 프레미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좋은데 내놓은 답변이 약간 논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It's very highly unlikely to happen and housing price never declined nationwide in the past. 이게 리즈닝이에요. 이게 논증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이 영화 감독이나 저나 저도 동의를 하는데 상당히 좀 되게 안일해 보이고 이제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를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뭐 아직 의장은 아니었지만 이미 페드 리저브의 가브너로 일을 하고 있던 시기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안일한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걱정스럽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 사단이 일어난 후에 돌이켜보면 참 한심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론 뭐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전국이 다 동시에 내려간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같이 이런 버블도 없었어요. 최악의 버블이에요. 최고로 미친 버블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 파생 상품을 통해서 지난 파트에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뭐 제가 영화 감독 그 의견을 잘 이해를 했다면은 그래서 이 씬이 Part 3 Crisis의 첫 번째 씬인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버블 스테이지잖아요. 연도가. 그러니까 이제 되게 한심하고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나고 이러면서 이제 비평을 비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잡을 아예 안 했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잘 하지 못했다. 오케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번 베냉키 밑에서 일했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일어났던 2007년, 2008년 요 당시에 프레드릭 미시킨 그러니까 버냉키 밑에서 일하던 Fed Reserve 가브너를 인터뷰한 영상을 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분이 약간 여러분 뭐 스탠드업 코미디를 좋아하시거나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시면 되게 우프기도 하고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요 분 인터뷰하는 부분만 챙겨 보셔도 두세 번은 쓴웃음을 지으시거나 빵 터져서 크게 웃으시기도 할 거예요. 되게 황당해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메인 내용이 감독이 막 인터뷰를 하다가 왜 좀 꼼꼼히 보지 그랬어요. I'm paraphrasing. 그때 버블이 일어날 때 경제를, 수치를, 통계를, 경제를 좀 꼼꼼히 보지 왜 안 봤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미시킨이 We did look. There were a number of people who were looking at the situation very closely, but we didn't find anything.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봤어요. 맨날 맨날 봤는데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이렉터가 화가 났어요. 감독이 화가 나서 말도 안 돼요. 믿을 수 없습니다. 보셨었다면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큰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So if you had a look, you would have found the problem. 이런 비난을 해요. 감독이.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전체적으로 뭐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 규제가 많아야 된다, 뭐 그게 답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아규먼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논쟁마저도 핵심은 페더럴 리저브랑 가버먼트랑 SEC가 미국의 정부랑 레귤레이터가 분명 찾을 수 있거나 좀 역사적으로 완전히 놓쳐서 헐레벌떡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인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무조건 레귤레이션을 강화해야 된다. 오히려 그게 cause for a resolution일 수는 있지만 그렇든 안 그렇든 우리가 진짜 지향하고 포커스해야 될 포인트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나태하게 안일하게 잡을 수 있는 거 하나도 못 잡고 조금이라도 빨리 버블을 이제 가라앉히거나 경제를 조금 쿨다운 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투자은행이 33대 1 레버리지 할 때 그런 거를 허용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게 하는 일 아닙니까? 페드 리저브에서 가버먼트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크한테 야, 니네들 너무 위험하잖아. 조심해. 야, 니네들 돈 얼만큼 지금 쌓아놓고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캐피털 리퀘어먼트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당연히 물론 이건 다 쉬워요. 왜냐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하지만 영화 감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우리가 레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2003년, 4년, 5년, 6년, 7년 초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 영화를 꼼꼼히 보시면 아예 금융 위기를 막거나 아니면 2008년에 터진 거보다는 정부랑 그 레귤레이터가 훨씬 더 좀 잘할 수 있었다. 어쩔 수 없었던 케이스가 전혀 아니다. 이 부분을 꼬집고 있는 것이고 이 Part 3 Crisis 첫 부분에서 저도 이거는 뭐 거의 100% 동의를 하는 바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레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영화에 안 나오는 추가적인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영화에서도 얘기하듯이 2007년이 되면 2007년 후반은 100%고요. 2008년이 되기 직전에 이미 적어도 미국에서는 하우징 버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터지기 시작을 하고 주택 가격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미 2007년이 되면 서프라임 몰기지 마켓은 붕괴가 돼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팩트가 있죠. 그냥 의견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랑 그러니까 Treasury Department랑 그 Fed Reserve랑 SEC가 얼마나 이 이슈와 금융 위기 닥쳐올 금융 위기에 대해서 늦었는지,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뭐 behind the curve, behind the ball, 얼마나 이렇게 잘 대응하지 못했는지, 잘 캐치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늦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화에서 다루지 않는 간단한 두 가지 이벤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팩추얼로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2008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게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2007년 7월과 2007년 8월부터는 금융 공황이 금융 위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2007년 7월에는 베어 스턴스, 그러니까 5등 인베스트먼트 뱅크, 망한 뱅크, JP 몰간이 사들인 베어 스턴스 투자은행이 자기네들 투자자들한테 그냥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서프라임 몰게지 그 서큐리티를 상당히 많이 포함한 우리의 펀드 중에 두 개가 모든 가치를 잃고 빵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개의 펀드를 닫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mortgage backed securities 혹은 derivatives 혹은 CDO가 많이 투자된 펀드였죠. 오케이? 그리고 한 달 후에 국제적인 이벤트가 일어나요. 글로벌 이벤트가. BNP 파리바라고 하는 프랑스 은행이, 투자은행이 역시 자기네들이 운용하는 펀드 중에 세 개를 freeze 해버립니다. 얼려버립니다. 멈춰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펀드를, 그러니까 뭐 은행이면 그 법에 맞게 이제 내 돈이니까 내가 예금한 돈을 내가 인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freeze 한다는 뜻은 내 돈이지만 내가 넣은 펀드에 돈을 빼갈 수 없게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청을 해도. 그죠? 아,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따위 행동을 합니다. BNP 파리바스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밝혀요. 여기에서 US 서프라임 모기지 마켓이 박살났다. 박살나서 그거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우리가 투자했던 세계 펀드가 지금 위험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강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 달라. 이제 이런 이벤트가 생겨요. 2007년 8월에.
그러면서 이거는 작은 이벤트도 아니죠. 그리고 되게 공식적이고 되게 큰 이벤트고 공개적인 이벤트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어떤 최초 공식적인 시작이 언제라고 봐야 되나요?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2008년 9월 15일은 클라이맥스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그러면 2007년 7월이나 8월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미 두 번이나 얘기한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면에서 미국 정부와 레귤레이터는 정말 정말 늦었죠. 그러니까 incompetent. 그러니까 되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일을 못했던 거예요. 네. 실력이 없었던 거죠, 솔직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2008년으로 넘어가서 금융공황에 뭐 하이라이트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좋은 일이 아니니까 it's not high, right? So 클라이맥스죠. 어쩔 수 없. 최절정. 그래서 2008년 3월 16일로 기억하는데 베어 스턴스 미국의 다섯 번째 크기의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이제 우리는 파산해야 된다. 돈이 없다. 오늘을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요. 3월 15일에 그래서 JP 모건이 한 주당 2불이라는 가격으로 베어스턴을 삽니다. 사는데 어콰이어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베일아웃이 돼요. 정부 베일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taxpayers money를 쓰는 정부 베일아웃이 돼요. 베어스턴도. 왜냐하면 JP 모건이 요청을 해서 US 가브먼트가 financial guarantee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0 빌리언 달러를 오케이? 쓰게 됩니다. 세금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에셋을 나눠서 위험 부담을 가지자. 혹은 JP 몰건이 정부가 보조를 보장을 해주시면 우리가 나머지는 전체를 사겠습니다. 요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얘네 날라가죠. 그러니까 베어스턴이랑 레이먼 브라더스가 서프라임을 가장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비율적으로나 총 볼륨적으로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2008년 9월 6일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9월 6일에 페니 맥하고 프레디 맥 얘네가 뭐냐면요. 은행이 아니고요. 몰기지 컴퍼니예요. 그냥 Savings and Loans Company.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영화에도 나오지만 미국 전체 모계지 모든 규모의 반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Can you imagine? So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좀 느낌이 달라요. 서양은 미국은 거의 모든 사람이 모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표현으로는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재벌들은 모계지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산층 이상도 마찬가지고 상류층도 마찬가지고 뭐 중산층 이하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월세 아니면 집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다른 사람 모계지 내주는 거고 네가 집을 살려면 부담이 돼도 나이가 되고 네가 잡을 얻고 네가 위치가 되면 렌트 내는 집을 사서 모계지를 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50% 모계지가 페니메랑 프레디 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월 6일 날 정부가
페니메랑 프레디 맥을 삽니다. 베일아웃을 해요. 어콰이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나오셔야죠. 오케이? 9월 12일 날 이게 금요일이에요. 미국 날짜랑 미국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 정부에 결국에는 이제 알립니다. 우리가 하루 이상 더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주말 안에 우리가 파이낸싱을 돈을 빌리지 못하면 월요일 날 우리는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파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라이데이 시장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랑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세상이 돌고 도는 게 이때 재무부 장관이 누구냐면요. 헨리 폴슨이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제 비디오에서. 그죠? 이 사람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러니까 2006년에 트레저리 세크리터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재정부에서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골먼색스 CEO였거든요. 트레저리 세크리터리 되기 전까지. 참 이건 또 무슨 우연이고 참 무슨 연결인지 참 얄궂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헨리 폴슨이랑 벤 버냉키랑 버냉키 sorry 버냉키 버냉키랑 또 이제 페드 리저브의 뉴욕 지점 뉴욕 페드리 페, 페, 뉴욕 페드 리저브 오케이 팀 가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머전시 미팅을 소집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말 내내 리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 미팅을 하는데, 여기서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러니까 이 미팅에 뭐, 고먼삭스, 모건 스탠리, 메럴 린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제일 큰, 상업은행, 투자은행, 이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미팅에서 메릴 린치 3등 인베스트먼트 뱅크 얘네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해요. 우리도 월요일 날 만세 불러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주말에 메릴 린치는 사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가버먼트 머니가 안 들어가고 프라이빗 세일즈로 해결이 되고요. 근데 리먼은 이제 아무도 안 산다고 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한국 사람이면 2008년에 거의 공개적으로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월이나 4월 정도부터 어마어마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미국 뉴스, 한국 뉴스 다 같이 통틀어서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그 민영화 은행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인데 이때 공개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챌린지로서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를 살려고 했었어요. 살려고 했었고 이건 팩트입니다. 살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2008년 근데 타이밍도 너무 늦어요. 2008년이에요. 2008년 6월인가 7월인가 8월인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 인수합병은 실패했고 우리는 물러난다. 포기하겠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안 맞았다. 3배 차이가 났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자산이 위험 자산이 bad debts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세금 자산으로 돌아가는 건데 또 여론이 진짜 안 좋았어요. 여론이 진짜 안 좋았고 그걸 왜 하냐? 텍스페어 머니인데 정부가 마음대로 왜 하냐?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론이 전혀 서포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뉴스로 며칠에 걸쳐서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 6, 7, 8월 중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를 해요. 우리는 인수합병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포기했다. 샀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의 잘못도 아니에요. 잘 되려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은 고먼섹스 같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투자은행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나쁜가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웃으면 안 되는데 재밌진 않지만 너무너무 황당한 거는 만약에 샀다면 진짜 완전히 난리 났겠죠. 오케이?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래서 리먼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이라는 은행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6월까지는 대한민국의 산업은행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클레이는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어요. 말리려고 여러 가지 법적 조항과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제 버클레이가 살 수 없게끔 이제 법적으로 상당히 상황을 힘들게 만들었고 플러스 그러니까 버클레이가 이제 코너에 몰려서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컨디션. 니네 베어스턴 JP 몰건에 넘길 때 파트너처럼 파이낸셜 개런티 해줬듯이 우리한테도 파이낸셜 개런티 해서 파시오 베일아웃처럼 해주면 고려해 볼게. 이렇게 던져요. 근데 여기서 헨리 폴슨이 US 가버먼트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당연히 영국 정부를 되게 탓해요. 뭐 영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버클레이가 미국 정부한테 파이낸셜 개런티를 요구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다 가정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는 버클레이가 파이낸셜 개런티 해주면 살 수도 있다. 이게 다음 스텝이다. 했는데 그 선에서 딱 디클라인을 하고 리퓨즈를 하고 사양을 하고 이제 헨리 폴슨은 영국 정부가 우리를 매겼다. 우리를 끝장냈다. 게임 끝났다. 리먼 브라더스는 뱅크럽트. 요렇게 이 주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러니까 좋은 날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이제 9월 15일이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9월 15일 월요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고를 합니다. 하면서 뭐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워런 버핏이 뭐라고 해? Financial Pearl Harbor라 그랬나? 뭐 그러면서 뭐 워런 버핏은 Great Depression 이렇게 트리거된 클라이맥스 날보다 9월 15일 2008년이 더 최악이었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고를 하고요. 이제 하루 종일 전 세계 스톡 마켓이 다 이렇게 됐고 아무도 돈을 빌릴 수 없고 지금까지 돌아갔던 파이낸셜 시스템은 당연히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멈추게 됩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정말 무서웠던 게 분위기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제가 파이낸스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스위치를 딱 끈 것처럼 딱 멈추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세션, 경기 침체도 사실 어떤 나라나 짧으면 2, 3년 혹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경기 침체가 왔죠. 이날 이후로. 그죠? 그리고 2008년 말에 12월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08년 말에 GM이랑 그러니까 미국 차 만드는 회사 프라이슬러가 뱅크럽트까지
비공식적으로 갔다가 이것도 미국 정부가 베일아웃을 해줘서 살아나는 이제 그런 지경이 돼요. 경제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그게 9월 15일이고요. 그리고 또 재밌다고 하면 안 되나? 흥미로운 게 여기서 너무 흥미롭게 갑자기 다른 기관이 저기요, 저기요, excuse me, excuse me. 우리도 망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오늘을 못 넘기겠는데요. 이런 기관이 갑자기 손을 들어요. 누구겠어요? A로 시작해요. 누구겠어요? 그렇죠. G로 끝나요. AIG. 오케이? 크레딧 디폴트 수업 막 팔고 난리 났잖아요. 와, 니네들은 다 바보야. 나는 막 돈을 쓸어 담아. 막 이러면서 이런 감 없는 놈들 CDO가 왜 망해? 막 이러면서 다막 섞어서 꿀꿀이 죽 된 건데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크레딧 디폴트 수업 팔면서 보너스 파티 하고 그리고 AIG FP Financial Planning CEO도 영화에도 나오지만 5년 동안 무슨 350 million dollars 뭐 이 정도 집에 가져갔다고 하죠. 패키로, remuneration으로, 그러니까 샐러리로,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레버리지를 했고 이것만 연락에 팔았고 CDO가 망했을 때 그거를 줘야 되는 돈은 없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영화 감독이 이제 크리티사이즈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런 게 다 레귤레이션이 없으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예요. 오케이? 지금 9월 15일 날 우리가 뭐를 경험했죠? 돈이 안 돌아요. 돈의 흐름이 멈췄어. 그러니까 아무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섭잖아요. 다 망할까 봐.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우리도요. 누가? AIG. 그러니까 AIG는 리먼 브라더스보다 더 많이 엮이면 엮였지 덜 엮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In terms of like being connected to other businesses. Okay?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니까 적어도 월가에 있는 투자은행, 인슈런스 폴리시는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고, 뭐 과장하자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뭐 전 세계 대기업이나 큰 기업 크레딧 폴리시는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고, 펀드 매니저, 에셋 매니저, 인베스트먼트 사이드, 바이 사이드, 보험, 인슈런스 폴리시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개인들, 뭐, 뭐 생명보험 상상해 가시는 규모가 그리고 또 9월 15일 날 그런 경험까지 했어요. 실제로 리만이 파산을 해서. 근데 AIG는 규모는 리만이 더 클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AIG가 더 클 수도 있고요. 어쨌든 AIG는 더 연결돼 있어. 더 인터커넥트, 더 이렇게 엮여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당일날 AIG는 안 돼요. 그러니까 페니맥, 프레디맥 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페니맥, 프레디맥은 그냥 정부가 바이아웃을 해버리잖아요. 베일아웃을. 뭐 AIG 뭐 even worse. 오케이. 그러니까 가버먼트가 그날 당장 바로 베일아웃을 합니다. 하고 정말 슬프지만 결론은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상당히 생각보다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좀 걸렸어요. 2, 3일 걸렸나? 이게 한 번은 또 통과가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지 W. 부시, 선 부시 대통령이 뭐 국민 담화도 하고 국민 사과도 하고 국민 발표도 하고 하면서 이제 700 billion dollars 자, 이 금액이 뭔지 전혀 현실감이 없으니까요.
그냥 영어로 설명을 할게요. 그냥 미국 달러로 700 billion dollars bailout fund가 프로포즈가 되고요. 가버먼트를 통해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한 번은 리젝트가 되고 결론적으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결국 통과가 돼서 이걸로 AIG도 살리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 다 돈 주고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갬블했던 거 다 주고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 CEO들 불러가지고 야 사인해 사인해 받아 받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니네 상황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돈도 뭐 몇십 빌리언씩 은행에 따라서 필요한 은행들은 주고 해가지고 이 거의 뭐 unlimited 펀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기에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20년 전에 700 billion dollar bailout 펀드가 결국은 어프로브드가 돼서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트 3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파트 4로 넘어가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파트 4에서는 accountability, 책임, responsibility, 책임 전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ftermath, 모든 일의 종료 후. 오케이? 그렇게 700 billion dollar, 700 trillion dollars bailout 펀드가 사용이 돼서 캐시를 넣어서 땜빵을 해요. 그래서 Great Depression이 오지 않게 그렇게 종료가 돼요, 상황. 종료가 되고 그 후, 그리고 그 후. 그러니까 누가 책임졌고, 누가 범죄자고, 누가 감옥 갔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종료 후에 해결이 되었나. 그게 다음 파트니까 다음 파트도 되게 재밌을 겁니다. 많이 놀라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